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손흥정 씨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짧게 보도가 됐죠. 아동 학대 혐의를 받던 손흥정 감독이 약식 기소됐다. 벌금 액수는 비공개다 라는 거고요. 손흥정 감독과 손흥용 코치, 이 손흥용 코치는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손흥민 씨예요. 이렇게 손 감독과 손 코치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약식 기소됐다라는 기사도 볼 수 있고요.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약식 기소됐다라는 기사는 그렇게 크게 보도되진 않고 있죠. 기사 내용을 읽어봐도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된 건 지난 3월이었고요. 검찰에 송치된 게 그 다음 달이었고, 이제 이렇게 약식 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흥민의 아빠라서 짊어져야 되는 무게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고,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20년에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지도자였다. 그때도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너무 엄하게 가르치다 보니 며칠 만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다. 가르치는 내용도 허구한 날 볼리프팅이었으니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냈다. 포인트가 두 가지죠. 무서운 지도자였다, 엄하게 가르쳤다 라는 거고요. 허구한 날 볼리프팅을 시켰다.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결국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손흥정 씨는 예전에도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쵸? 이때가 언제냐면 손흥민 씨가 1992년생이니까요. 아마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학생일 때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10년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도 손흥정 씨는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때도 손흥정 씨는 무서운 지도자였고 얼굴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이들한테 고함 지르고 욕도 하고,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무섭게 엄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워낙에 기초적인 것들이었죠.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 이걸 가장 중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만뒀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손흥정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축구 지도자 손흥정 씨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손흥민 씨가 자신의 책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손 씨 집안에서 형제들에게는 그만둘 권한이 없었다.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그만두더라도 손 씨 집안의 형제에게는, 그러니까 손흥윤 형이죠, 그리고 흥민, 이 두 형제에게는 그만둘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증이나 게으름도 사치였다. 조금만 느슨해졌다 싶으면 곧바로 불벼락이 떨어졌다. 어린 아들이라고 해도 실수하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무섭게 혼냈다. 훈련하면서 칭찬받은 기억은 거의 없다. 많이 혼났다. 독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많이가 아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리고 무섭게 혼났다. 그런 훈련을 나는 축구부에 들어가 합숙 생활을 시작했던 중학교 3학년 이전까지 매일 반복했다. 그렇다.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자그마치 5110시간이다. 네, 많이 혼났다, 정말 무섭게 혼났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아마도 욕도 했을 것이고 어쩌면 때리기도 했을 겁니다. 이 책에는 아빠한테 맞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혼났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혼났다, 네, 이 말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빠가 정말 FM대로 가르쳤구나, 좀 달리 말하면 고지식한 지도자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죠. 매일 반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7년 동안. 그러니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죠. 5110시간이었다.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훈련이 규칙적이었기 때문이겠죠.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훈련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 7년을 계산해 보면 5110시간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죠. 참 대단한 지도자였고 이걸 다 견뎌낸 손흥민 선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죠. 형과 내가 싸우다가 걸리면 볼리프팅 벌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잠시 보죠. 네, 이게 볼리프팅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공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 볼리프팅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걸리면. 하루는 형과 내가 심하게 싸우다가 아버지에게 딱 걸렸다. 형제의 난을 절대 허락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서 볼리프팅을 명하셨다. 그렇게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볼리프팅을 한 적이 있다. 4시간이다. 나중에는 공이 3개로 보이고 바닥이 울렁거렸다. 네,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다 라는 거. 아마 목적은 이 볼리프팅을 하다 보면 기본기가 다져진다 라는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버리기도 했던 거예요. 아주 엄한 아버지였다, 엄한 지도자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 더 사례를 이야기해 보죠. 아버지의 하드 트레이닝 탓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다. 한 번은 운동장에서 형과 내가 또 심하게 혼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동네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 했다. 이거 유명한 일화죠.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자기 자식이면 절대 그렇게 못해, 당신 의부대비지라며 믿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하는 할머니를 쫓아가 겨우 만류했다. 이런 식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우리 형제의 하드 트레이닝도 쭉 이어졌다. 오죽하면 지나가던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진짜 엄했던 거죠. 그냥 말로 고함 지르고 인상 쓰고 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아마도 때리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관심사는 어릴 때도 욕설과 구타를 자식들에게 혹은 자신의 축구 교실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했을까, 이거였습니다. 책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엄하게 가르쳤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이런 표현만 나오는데, 근데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사례가 아주 적절하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면 이 욕설과 구타가 동시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손흥정 씨는 어느 인터뷰에서 흥민이 많이 팼다, 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래요, 때리기도 했던 겁니다. 손흥민 씨가 자신의 책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보죠.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지도자였다. 엄하게 가르쳤다. 며칠 만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다. 네, 정리하자면 손흥정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 싶어서 훈육을 한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축구 교실을 다니던 아이들을 이렇게 무섭게 지도했던 게 아닐까, 엄하게 가르쳤던 게 아닐까. 그러니 그때도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게 아닐까, 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뭐가 달라졌냐? 이게 참 재밌는 질문이죠. 뭐가 달라졌길래 손흥정 씨는 이번 일로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걸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들 손흥민의 위상이 달라졌죠.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엄청난 위상이죠. 자, 그리고 이런 아들을 키워낸 아빠라는 점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아마도 유퀴즈에 출연까지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 출연으로 인해서 손흥정 씨의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구나,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는구나, 또 자기 생각을 아주 진중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툭툭 던지는 명언들이 눈에 띄었죠. 그래서 별명도 생겼습니다. 명언 제조기. 대중적인 이미지가 유퀴즈 출연을 계기로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이 알려졌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한국에선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모들 사이에선 자식 교육 저렇게 잘하려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구나, 손흥정 씨를 좀 본받아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하게 된 학부모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손흥정 씨가 2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요. 손흥정 씨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거죠. 축구 지도자 손흥정은 바뀐 게 없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고지식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훈육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축구장 밖에서의 손흥정 씨의 이미지는 많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번 일이 터졌던 거죠.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거고, 약식 기소된 거죠.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손흥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실패한 선수, 고지식한 지도자, 손흥민의 아버지,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정 씨는 프로구단에 입단해서 선수 생활을 했지만 아주 짧았죠. 그 선수 생활이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했습니다. 스스로를 실패한 선수라고 평가하죠. 그렇다 보니 자신의 실패를 아들이 반복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훈육으로 이어졌던 거죠. 기본기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 훈육 방식이 무척 독했던 거죠. 심지어는 지나가던 할머니가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독한 훈육 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 훈육 방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손흥민이라는 특출한 선수가 나왔고, 손흥정 씨는 손흥민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밝고 명쾌한 명언 제조기입니다. 유퀴즈에 출연하면서 이 활짝 웃고 있는 이 얼굴, 살짝 개구장이처럼 보이는 이 얼굴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아마 이 표정은 잘 모를 거예요. 책을 읽어본 사람들,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정 씨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손흥정 씨에 대한 이미지는 이거죠. 이 표정이죠. 유퀴즈에 나와서 지었던 이 표정들,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명언 제조기 손흥정 씨의 이 유쾌한 표정을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인간 손흥정도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단점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인데, 근데 우린 이 표정만 생각하고 있다가, 와, 손흥정 씨가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대, 이것만 또 우린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손흥정 씨도 스스로 굉장히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인문학적인 성찰을 할 줄 아는 분이거든요. 책을 보면 그래요. 책 많이 보시는 분이고, 또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른 분이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몸소 깨닫고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본인이 쓴 글 영원히 남잖아요. 그 책 2권에 담겨있는 글들을 보면서 스스로 아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정 씨가 자신의 책에서 했던 말들 좀 살펴보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 2021년에 나온 책이죠. 이 책에서 손흥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하고 싶어서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열악한 상황을 참아내는 경우가 많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선후배나 또래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싫은 일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 지나간 과거지사야 하며 안심하고 있다가 매스컴에서 아직도 그때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면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다. 아마 이 문장들 때문에 손흥정 씨 굉장히 마음이 괴롭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생긴 일 때문에 스포츠계는 아직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본인이 자신이 쓴 책에 나온 이 문장들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살펴보죠.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라는 책을 2024년에 냈죠. 그 책에서 질문자가 손흥정 씨의 청소년 때 모습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답변으로 손흥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정말이지 운동부에서 끊임없이 대물림되어 내려오던 폭력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싶었어요. 네, 좀 더 읽어보죠. 내가 맞아보니 아프잖아요. 남도 맞으면 아플 거잖아요. 그럼 그걸 내 선에서 끊으면 좋잖아요. 그걸 계속 답습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선배들에게 실컷 맞아가며 온갖 심부름해가며 빨래해서 바쳤단 말이죠. 그래서 3학년으로 올라가자마자 제가 동기들에게 얘기했어요. 애들 때리지 말자. 잔심부름 보내지 말자. 빨래 시키지 말자. 네, 본인이 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릴 때. 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굉장히 쓰라리게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읽어보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운동부가 가장 폭력적이고 원시적인 집단이었을 거예요. 안 맞으면 오히려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어요. 손흥정 씨는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내 선에서 끊어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이게 체화돼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문화가 체화돼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구타와 욕설이 아니라 훈육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왜냐면 내 방식이 무척 효율적이라는 게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시대가 정말 변했습니다. 짧게 다른 이야기 잠시만 하자면, 안세영 선수 금메달 땄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빨리 할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작심 발언들을 했죠.
젊은 세대는 달라요. MZ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달라진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시대가 변한 거죠. 그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구시대적이라면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마 손흥정 씨도 많이 깨닫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가방끈은 짧지만 엄청난 독서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변화해가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자신의 교육 방식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